보증금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보증금은 월세 연체분에 대한 담보일 뿐 임대차 계약 종료에 무단으로 전매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고 계속 거주하는 불가능한데 주인의 동의를 그냥 놔두면 되죠. 네. 계약 종료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를 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요새는 임차권 다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당이득 반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 계속 거주하더라도 기존 계약이 지난 후에는 무단 종묘를 보고 있고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증금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종료 시 태거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내용 증명을 통해서 확실한 의사를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두는 것. 그렇죠. 저기 문자도 가능한 것으로. 네, 문자도 증거가 이렇게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카카오톡, 이메일, 법원에 증거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한 번 더, 내용 한 번 더 여러 번 발송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 종료나 월세 연초로 이렇게 점유 권한이 없어진 임차인의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강제 집행을 통해서 부동산 인도받습니다. 함부로 진 꺼내면 범죄 행위가 됩니다. 주택 이외에 상가 3회 이상 월세 연착에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안 나갈 때, 그래서 계약 기간이 끝났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도하거나 3자에게 전도하고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원룸으로 받았는데 상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서나 불날 수 있는 염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서나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했다. 임대를 할 때 몇 명이 거주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확실하게 써놓는 것이 낫습니다. 기존에 여기서 몇 명이 거주하는데 원하지 않는 여자로 계약했는데 건물의 안전 때문에 남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이것도 그래서 계약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계약만 이렇게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이 오더라, 족보 같은 사람이 추가로 그 사람이 같이 이게 동거하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요.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써놓는다면 그것도 계약 해지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써놓는 게 낫죠. 무단 전대 구조 변경,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한 경우, 경매 낙찰, 경매로 부동산 낙찰을 받으나 기존 점유자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 없는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비워내고 점유를 이전받는 소송이다. 부동산 인도 소송인데요. 내부에 있는 동산까지 모두 이게 법원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집행자가 와서 이것을 다 꺼낼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법으로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인이라도 합법적인 법원 판결 없이 세입자 짐을 꺼내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명도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용된다. 그래서 세입자의 퇴거 거부 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근데 명도소송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 명도소송 짧게, 보통 이런 경우는 없는데 그래도 월세 보증금이 있으면 계속 거기서 까나면 되는 부분인데요. 명도소송을 짧게 끌려내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필수적으로 선행한다. 소송 전 내용 제목명이나 문자로 계약 해지를 명확하게 한다. 그래서 체계적인 서류 준비로 3, 4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통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소개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프네요.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넘기면 판결이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가처분이 가장 중요하다. 가처분은 뭐냐? 점유 이전 가처분. 다른 사람에게 못 넘기게 한다는 뜻이죠.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점유를 넘기면 판결이 무용지물. 악질도 있을 수 있겠네요. 점유 이전을 못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점유 이전 가처분 필수 신청.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의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여 2, 3주 내에 가처분 결정을 받아야 된다. 언접한 증기 준비, 증거 준비, 임대차 계약서, 연체된 월세 내역,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을 철저히 준비해 보정 명령을 방지한다.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즉시 소송을 제기하고 세입자가 소장을 받지 않을 때 공시공달을 활용하여 빠른 재판을 도모한다. 명도 소송 경험 많은 변호사 등 불필요한 절차 제한을 줄인다. 재판 중 조정을 통해 판결까지 가지 않고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임차인이 소송을 진행시켜 항소할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강제 집행은 판결 이후에도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판결책 확정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부동산이 점유를 이전을 못하도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된다. 이게 짧으면 4, 5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7, 8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명도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기초로 해서 계고 집행, 본 집행 해서 이게 그 후에도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병도 소송을 하기 전에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명도 소송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방지하는 처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3자에게 부동산 이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명의가 이전되도록 막아야 된다. 보증금은 그래도 그 안에서 계속 까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까나갈 수는 있어요. 네, 보증금은.